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당신이 이제 인생의 어느 언덕 너머에 올라와 잠시 멈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에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한 세상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있었고 고비고비 넘기며 가슴 졸인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며 기쁨도 느끼고 걱정도 했던 시간들, 직장에서 성취도 이루고 좌절도 겪었던 순간들, 부모님을 모시며 감사함도 느끼고 때론 힘에 부치기도 했던 날들,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온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 정말 단 하나만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돈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조용히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60년, 70년 가까운 삶. 그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었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장마철엔 젖은 빨래 들고 옥상 오르락 내리락, 아이 아프면 병원 가는 길에 가슴 졸이며 울기도 하고.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전화기 한 대 들여놓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던 시절, 텔레비전이 동네에 한두 대 있어서 다 같이 모여 보던 시절, 자녀들 학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 IMF 외환위기 때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 잃고 가게 문 닫고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시간들. 아빠, 내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물었던 자녀에게 웃으면서 당연하지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던 순간들. 중년이 되어서는 부모님 돌보고 자녀 대학 보내고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에 매달리던 시간들.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밤늦게 데리러 가고 동네 반찬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해먹자 하며 본인 음식은 늘 후순위로 미뤘던 그 마음. 명절 때 시댁, 친정 오가며 며칠 밤 설치고도 괜찮아, 난 안 피곤해 하던 그 강인함.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 애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죠. 허리 휘어지게 일하면서도 좋은 옷 한 벌 안 사고 아이 운동화부터 챙기고 겨울엔 손 시려워도 아이 장갑부터 사주고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부모들 얘기 듣고 와서는 밤새 걱정하며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고민하던 밤들. 자녀 첫 면접 날 몰래 뒤따라가 멀리서 지켜보며 우리 아이 잘할 수 있을까 애태우던 마음. 명절이면 밤새 음식 준비하고 아이 입학식, 졸업식 되면 가슴 벅차게 기뻐하고 첫 월급 받아온 날엔 몰래 눈물 훔치고.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저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남긴 첫 번째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끔 흐려지고 혼자 병원 다녀오는 일이 늘어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서글퍼지고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할 때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과 싸우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젊었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약 먹으면 금방 나았는데 이젠 작은 병도 오래 가고 병원 처방전이 점점 늘어가고 손목시계 숫자가 작게 보이고 TV 볼륨은 자꾸 커지고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는 본인 인생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자녀들도 엄마,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하는데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다 싶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도 자주 울컥하잖아요. 여행을 가도 마음은 집에 있는 자녀 걱정, 취미 생활을 해도 이런 거 하는데 돈 쓰지 말고 손주들 학원비에 보태야 하나 하는 생각.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어색하고 죄스럽기까지 한 그 마음.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내가 떠난 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 자식 걱정은요. 자식이 70이 돼도 끝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하셨을까요? 분명 그러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였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때는 왜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이제 보니 그 한마디에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젊었을 땐 돈이 참 중요했어요. 아이 학원비, 월세, 대출금 모든 게 돈이었죠. 집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이 유학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노후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의 그 마음,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할 때의 그 마음,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갈 때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아둔 것 좀이라도 남겨줘야겠다는 마음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부업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면서도 자식 학비, 결혼 비용, 집 장만 돕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죠. 용돈 10만 원을 자녀에게 줄 때면 본인은 1,000원짜리 국수로 점심 때우고 손주 옷 사러 백화점 가서는 본인 옷은 시장에서 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게 다는 아니었단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많은 돈을 물려줘도 그 돈이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고 형제 간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유산 때문에 말도 안 해. 형이 엄마 유산 다 챙겼다더라.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까지 걸었대. 한 이웃집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부동산을 모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내 형제가 재산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였어요. 명절에도 모이지 않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과연 이런 결과를 원하셨을까요? 또 다른 예로는 큰 회사 사장님이었던 분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장남은 사업 경험이 없어서 몇 년 만에 회사를 무너뜨리고 결국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유산은 마음을 남기는 것이다. 돈은 한때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평생의 등불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가슴에 심어준 가치와 사랑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 표정, 삶의 태도는 자식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눈빛,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하시던 그 말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던 그 가르침.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지 않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결혼 상대를 만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항상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려워도 남 탓하지 마라. 사람한텐 정을 줘야 된다. 절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 말씀들이 어릴 땐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살아보니 하나하나 새겨집니다. 그게 말의 유산이구나 싶어요.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도 일터에 가시던 모습,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밥상을 차리시던 모습,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이웃과 나누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라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하면 이웃과 나누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집 앞을 쓸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입에 내색하지 않던 그 모습. 당신은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셨나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남긴 첫 번째 유산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자녀에게 남길 말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말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안아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삶에서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그 자식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고생스러워도 묵묵히 일했던 모습, 어머니가 아픈 날에도 가족 밥 챙기던 모습, 가난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았던 모습, 그게 자식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시면서 밤새 아버지 옆에서 계획을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말을 하는 딸, 아버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하신 시간에는 항상 거기 계셨죠. 그래서 저도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무너지지 않을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견뎌냈는지 그 모습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한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아빠가 포기하면 아이들도 포기할까 봐. 그렇게 6개월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었고 자식 넷을 다 대학 보냈지만 본인은 평생 외식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두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물려주신 거죠. 혹시 이런 분들 알고 계신가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분. 그 할머니의 자녀들도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또한 평생 책을 가까이 하셨던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모두 독서를 즐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특별히 책을 읽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저 매일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인데 그 모습이 손주들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며 손주들 용돈을 모아주셨는데 그 손주가 커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주신 돈보다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항상 웃으셨던 그 모습이 제게는 더 큰 선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멋지게 살지도 못했다. 남들처럼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어. 내가 특별히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녀에게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없어서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뜨거웠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아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던 세대. 그 모든 경험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장 값진 삶의 교과서입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는 너를 항상 믿었다. 힘들 땐 내 안에 답이 있다. 내가 없어도 너는 잘 해낼 거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 당신의 인생 여정, 실수했던 순간들, 지혜를 얻은 순간들, 그리고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을. 저는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60번째 생일을 맞아 세 자녀에게 각각 편지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엄마는 너에게 크게 남겨줄 것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살면서 배운 것만큼은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해. 그게 결국엔 가장 행복한 길이더구나. 엄마는 너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매일매일 감사했단다. 그 편지를 받은 자녀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는 영상 메시지를 남겨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영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표정, 목소리, 따뜻한 미소가 담긴 영상 메시지.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녹음해 두셨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이야기,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산길을 넘었던 이야기, 첫사랑을 만났던 이야기, 자신의 꿈과 후회했던 일들까지. 그 녹음 파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손주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형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용기를 얻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신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들을 들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요. 이런 말을 하는 손주들,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내가 남기는 유산은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란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자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당신이 남긴 인생은 당신 자식의 내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살아가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녀의 삶의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 참아낸 눈물, 견뎌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비록 매일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어도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해보세요. 사랑한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는 전해질 테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사랑은 이미 자녀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 어려울 때 건네준 위로, 성취했을 때 보낸 미소,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변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인생 참 아름다웠습니다.